캐나다 첫집 구매자를 위한 혜택 총정리. 캐나다에서 첫집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조건과 혜택을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법무법인 미래 김세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몰기지 브로커 케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첫집 구매를 위한 교과서 같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캐나다 퍼스트타임 홈바이어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법적인 부분까지 모두 따져보고 마지막으로는 첫집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FAQ 시간까지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여기 챕터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에 맞춰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의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퍼스트타임 홈바이어 이게 어떤 뜻이죠? 근데 이게 저는 아무래도 몰기지 브로커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first time home buyer를 어떻게 보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일단 first time home buyer만 사용 가능한 몰기지 상품이나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equal first time home buyer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 혜택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에 필요한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클로징 커스트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제가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너무 혼선이 많으니까 제 나름 좀 정의를 다시 한번 표현했을 때는 lifetime first time home buyer 또는 worldwidely first time home buyer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그 first time home buyer 관련해서 네. 일단 뭐 first time home buyer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정부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는 거예요. 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캐나다에는 아시겠지만 정부가 연방 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거든요.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한 개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도 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꼭 보셔야 되고 이제 뭐 집에서 뭐 이렇게 검색하실 때 만약에 AI 검색을 이렇게 주로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통 AI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실수로 이렇게 좀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정부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하나씩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를 제가 가장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이제 변호사님의 티피컬한 텍스트북화 되어 있는 정답이긴 한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first time home buyer 아니야 이렇게 좀 뭔가 정의를 내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저 first time home buyer인가요? 여기에는 맞는데 이거는 아니신데 이건 맞아요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손님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아마 오늘 영상 속에서 저희가 하나씩 다루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 아 이래서 내가 이때는 first time home buyer 맞는데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건 되는구나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의는 했지만 사실 상황마다 대입해보면 이게 내 조건이 맞나 이렇게 해도 됐나 이런 좀 궁금증이 너무 많은데요. 왜 캐나다에서 첫집 구매자에 대한 이렇게 좀 혼선이 많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first time home buyer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꽤 많은데 이게 이제 주정부랑 또 연방정부의 차원의 혜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속 붙으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더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first time home buyer라든지 이런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때 고객님들께서 이제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또 나아가서 뭐 온라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사람 심리상 본인한테 유리한 정보는 조금 확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좀 불리한 정보는 애써 외면하려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확실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된다 안 된다는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이야기 나누겠지만 우리가 혼선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려보자면은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혜택이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째로는 FHSA, 그리고 RRSP HBP, 그리고 First Time Home Buyers Rebate, 마지막으로 Home Buyers Amount Tax Credit이 있죠. 각각이 정의하는 First Time Home Buyer가 또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고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별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전에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첫집 구매자인가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first time home buyer라고 인정받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의 집이라는 예전이 언제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4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4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프로빈셜 레벨이고 3가지는 페더럴 레벨인데 대부분 페더럴 레벨은 그나마 한 번의 기회를 또는 여러 번의 기회를 좀 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4년이라는 룰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전이 만약 5년 전, 6년 전 정말 확실하게 옛날 전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거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기간은 이제 4년 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4년 룰 해서 좀 말이 많아요. 이게 진짜 4년을 어떻게 카운트할 거냐. 예.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first time home buyer의 개념은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배우자가 금년 포함을 해서 5년 전까지, 그러니까 네. 5년 전에 1월 1일까지죠. 그러니까 금년을 일단 1년으로 치고 네. 2, 3, 4, 5.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 5년 룰이 제 생각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셔야지 안전해요. 그러니까 5년을 딱 생각하고 하면 틀릴 일이 없는데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어떻게든 4년을 맞추겠다 하면 하루라도 더 넘어버리거나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루 막 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무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등기가 좀 아시다시피 하루 늦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펀딩 같은 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맞추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펀딩 도와주시는 은행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 쓰시는 변호사님께 정확히 언제 해야지 first time home buyer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GST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거를 확인을 꼭 하시고선 진행하시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몰기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뭐 다운페이 어디 있는지 자산 어떻게 모았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운페이라는 거를 사실 10만 불, 20만 불을 뭐 세이빙한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예전에 집을 보유했다가 팔고 어떤 자산의 상승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꼭 물어봅니다. 혹시 이 자금은 어디서 왔나요? 뭐 부동산을 매각하셨나요? 언제 매각하셨나요? 그럼 그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은 RRSP나 홈바이어 플랜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드립니다. 올해 만약에 거래가 있을 예정이라면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4년에 대해서는 그 통째로 비워두는 게 안전하겠네요. 네, 통째로 비워두는 게 안전하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배우자가 한 번 만약에 이걸 썼으면은 못 쓰시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배우자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야겠어요. 네. 배우자가 집이 있었다면 나는 일단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가 될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시청자분 또 구독자분께서 딱 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현재 이런 상황인데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베네핏을 쓰고 싶은 거죠. 근데 배우자가 집이 있었다. 쓰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의 개념에서 이제 이 영상이 출발한 건데 쓸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배우자가 이미 집을 구매한 상태에서요. 네. 그러면은 쓸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죠. 이미 이 혜택을 어플라이를 해서 받으신 상황이라면 그냥 어플라이를 한 상황이면은 중복으로 어플라이를 하실 수는 없으세요. 네. 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동거인도 포함 되는 게 요즘에 룰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커먼 러어 말씀하시는 네, 거죠? 커먼러.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커먼러가 아니라 그래도 현행법상 만약에 커먼러면은 그거는 커먼러인 거예요. 그럼 정말 이 first time home buyer 베네핏을 최대치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면 네. 예를 들어 싱글일 때 집을 한 번씩 구매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거나 커먼 인 러의 스테러스가 되면 어차피 그때부터는 둘 다 first time home buyer가 아니니까 두 명 다 각자 쓸 수 있는 혜택을 다 쓰고 결혼을 하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결혼식 스케줄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효율. 예,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자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사실 일반인으로서 뭐 CRA를 이긴다, 정부를 이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파인 라인이 그거였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확실한 5년 이런 거 같이 좀 조심을 할 때는 확실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배우자랑 이제 본인을 거의 동일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몰기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몰기지가 있고 내가 몰기지가 없다면 만약 내가 이 집이나 이 몰기지의 명의가 없으면 크레딧 체크를 해도 이 몰기지랑은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나와요. 그래서 가끔은 되게 인텐셔널하게 한 배우자가 몰기지를 다 받고 다음 배우자가 몰기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first time home buyer는 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전 배우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전 배우자라면은 이제 separation 이후에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최근까지 집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로는 집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좀 재밌는 토픽인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처음에 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여러모로 궁금해서 이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뭐가 다 불확실합니다. 그 정부 쪽에 물어봐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래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가서 뭐 그래도 최대한 공신력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았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여기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최소한 2달 정도 있으시다면은 이제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 아시는 회계사님 통해서 GST 룰링이라는 걸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게 GST 관련해서 사전에 정부 쪽에 물어보는 거죠. 거꾸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GST가 exempt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그 공문을 회계사님께서 CRA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CRA 측에서 2달 정도 있다가 답변을 보내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증서 요거를 딱 갖고선 진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클리어해지죠. 그럼 CRA에서 증서처럼 받은 다음에 내가 첫 집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로 활용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냥 GST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 2달은 잡으셔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고객님들 개개인의 뭐 상황에 따라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회계사님께 이렇게 여쭤보시고 미리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혜택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진짜 흔한 질문인데 집이 한국에 있어요. 혹은 해외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참 한 번에 대답해 드리긴 참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first time home buyer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의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집에 대한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클리어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한국이든 해외든 미국이든 어디에든 이 부동산의 명의가 있다면 그 집 소유자죠. 그럼 first time home buyer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 명확합니다. 캐나다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니면 그 외 제3국에 있든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거기서 이제 주 거주지로 삼으신 데가 있으면은 혜택은 못 받으세요. 네, 혜택은 못 받으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이상한데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서 괜찮다. 한국에 있는 건 괜찮아요. 못 찾아요. 이렇게 한번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잘못 걸리면은 뭐 페널티에 뭐 린도 걸리거든요. 요즘에는 그 프로퍼티에 마음대로 팔지도 못해요. 정부 쪽 변호사 비용, 뭐 페널티, 인트레스트 이런 거 전부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좀 큰 재앙이 올 수가 있어서 확실하게 아웃사이드 오브 캐나다도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규칙을 확실하게 따라야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 삼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된 거지 사실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종합해보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명확하게 정말 첫 집 구매라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다른 어디에서 다른 집이 있었던 경우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페널티나 이제 불안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첫 집 구매자의 경우는 첫 집 구매자 혜택 다 받을게 하면 되고 나머지의 경우는 변호사나 혹은 회계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신 후에 하나씩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 근데 부모님 집에 명의가 제 이름이 잠깐 들어갔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제 명의로 결국 정의가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부모님이든 누구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first time home buyer가 아닙니다. 네, 소유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의미에서든 공동 명의였다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소유한 적이 있다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통 부동산 소유할 때 공동명의라는 개념이 테넌트 인 커먼도 있고 조인 테넌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인 테넌스는 당연히 이제 공동이니까 완벽한 공동이니까 저도 집이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99대 1을 했다. 그럼 나는 1%밖에 소유권이 없었으니까 나는 first time home buyer 쓰고 싶어. 이러면은 안 되겠죠? First time home buyer를 주 거주지로 쓰신 적이 없으면은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GST 룰링 쓰셔야 됩니다. 네. 또 그 이럴 때 방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CRA 측에서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한테 미리 가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게 상책이죠. 조금씩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도 정말 많은 질문인데요. 투자용 부동산. 예를 들면 콘도를 사서 렌트만 줬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퍼스트 타임 바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주 거주지로 사용을 하시지 않으신 경우에는 괜찮은데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렌트를 주긴 했으나 거기서 거주한 적이 있다. 아주 잠시 한 달, 2달, 3달. 근데 이게 프라이머리 주거지주로 이제 분리가 될지 안 분리가 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CRA 측에 확인을 받고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데요. 법인으로 집을 산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 개인은 첫 집 구매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 법인에서 이제 법인 이름으로 집이 하나가 있고 거기 들어가 사신 거죠. 사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주거주지로. 네, 주거주지.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는 많은 케이스를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들어오면은 소위 말해서 CRA 측에서 괘씸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확실히. 너가 주거주지의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리고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노리고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확실히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CRA 측에서 그게 법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텍스 리즌으로 다른 아무 이유 없이 텍스 리즌으로 내가 이거를 한 거면은 그거는 탈세로 봐요. 그래서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GST 룰링 레터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냥 딱 사이트만 보면은 그냥 법인은 엄연히 개인하고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죠. 법적으로는 제가 100%를 다 오난다고 해도 그래도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클리어하고선 제 생각에는 구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의도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캐나다다 CA에 들어가면 거기에 정의와 혜택 이제 그리고 구분 다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첫집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혜택이 무엇들이 있는지 크게 딱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4가지 혜택인데 영어로는 이제 benefit이 될 수도 있죠. 자,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first time home buyer benefit을 얘기할 때는 크게 2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운페이를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first home saving account FHSA라고 하죠. 그리고 또 RRSP를 모았던 거에서 home buyers plan HBP로 다운페이를 모으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집 구매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세금적인 혜택.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First Time Home Buyer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irst Time Home Buyer가 쓸 수 있는 Tax Credit, 이걸 HBTC라고 하는데 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집을 사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2가지와 집을 산 시점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 2가지가 총 4가지가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우선 다운페이와 관련된 2가지 혜택 FHSA 그리고 HBP 2가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운페이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First Time Home Buyer를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십니다. 자, 우선 First Home Saving Account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정부 프로그램인데 매년 최대 8,000불씩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한 만큼 다음에 세금 보고할 때 텍스 오브 인컴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현 제도상 최대 4만 불까지 납입이 가능하니까 사실 아직 맥스를 채운 사람은 없지만 비과세로 매우 효율적으로 다운페이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집을 산다면 내가 언젠간 집을 사겠다면 무조건 선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신청 같은 경우는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고요. RRSP나 TFSA 같이 정부의 레지스터 어카운트니까 믿고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른 영상에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은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HBP는 어떤 거죠? 네, 이것도 First Home Saving Account랑 매우 비슷합니다. 자, 다만 First Home Saving Account와 다르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RRSP 같은 경우는 컨트리뷰션을 하고 90일이 꼭 지나야 그리고 출금을 해야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김궁일 회계사님하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HSA 계좌와 또 RRSP 계좌의 HBP 같은 경우는 저축 계좌 활용이니까 집을 사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집을 산 이후에 절세나 공제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 이름도 좀 어렵죠? HBTC인데 이건 집을 클로징한 후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비환급형 세액 공제입니다. 자, 최대 1,500불까지 가능하고요.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집 구매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데 이 1,500불은 환급받을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세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텍스 크레딧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집 거래를 마친 후에 이건 폼을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거는 보통 대부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뭐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본인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꼭 물어볼 거예요. 몇 년도에 집 샀냐 안 샀냐. 거기에 이제 박스만 체크하시면 사실 자동으로 어플라이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세금 보고할 때 꼭 체크를 하시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1,500불을 빠질 거니까 그때 가서 이게 있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세액 공제도 꼭 잊지 않고 신청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있죠.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이제 소위 PTT exemption이라는 건데, 이거는 existing property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첫 집 구매, 전에 설명드린
first time home buyer, GST exemption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새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절대적인 개념으로 첫 집 구매라고 보셔야 되고요. 83만 5천 불까지는 전체 면제 100% 이제 면제가 되고요. 프로퍼티 가격이 86만 불까지는 부분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세금 혜택은 프로퍼티 밸류 1불부터 50만 불까지 해서 총 8천 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50만 불부터는 이제 풀 어마운트를 다시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80만 불짜리 퍼스트 홈을 이제 구매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50만 불에서 80만 불까지 되는 그 포션은 그 금액을 내셔야 돼요. 약간 8천 불 세이빙이 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혜택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최대 혜택이 8천 불입니다. 사실 이 혜택 또는 이 절세 혜택이야말로 타협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worldwidely first time home buyer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선이 생기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실 이 프로그램이 가장 큰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걸 쓰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죠. 이거는 first time. 정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생애 첫 집, 무조건 lifetime first time home buyer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까다로운 첫집 구매자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아마 뭐 가장 볼 수 있는 혜택이 가장 크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타협 없다. 무조건 first time home buyer만 쓸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났다. 근데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다시 first time home buyer의 약간 조건들이 충족되면서 재사율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건가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은 첫 집 구매는 정말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 외에 다른 조건들도 꼭 채우셔야 되는 것들이 네.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1년 BC주에서 거주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BC 거주민으로서 2년 텍스 보고를 하신 선례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최근 6년 안에. 이게 페더럴 단계가 아니라 주정부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죠? 네. 페더럴은 신경도 안 씁니다. 페더럴은 그냥 본인들이 하는 걸 또 하고 주정부는 주정부가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당연히 주정부, 페더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세분화하자면은 이 프로그램 다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뜻과 정의가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계속 혼선이 생기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 property transfer tax든 뭐 land transfer tax든 이런 트랜스퍼 텍스가 있는 주를 봤을 때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 취득세가 엄청 큰 세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발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카드니까 너 정말 한 번만 쓸 수 있어 이건데 거기에서도 이 주에서 거주하는 거주민을 위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 내용은 이제 기존에 집을 구매할 때라고 했는데 뉴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이제 제3자한테서 이제 구매를 했을 때 빌더가 아닌 제3자한테서 구매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신규 분양을 받으시는 경우 이제 한국 고객님들 신규 분양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좋아하시고 이제 빌더한테서 받는 경우에는 first time 홈바이어가 아니셔도 세금을 전부 다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그리고 그 8,000불 캡도 없어요. 전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프로퍼티가 1.1 밀리언 아래일 때는 전체 공제가 가능하고요. 1.15 밀리언 115만 불 까지는 부분 면제까지 가능하죠. 그 후부터는 안 되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전액 면제가 되세요. 근데 이거는 first time 홈바이어가 아니셔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그럼 되게 자주 해주시는 질문이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쓰고 나중에 내가 못 쓴 first time 홈바이어 existing property에 대한 그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느냐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모든 면에서 existing property, first time homebuyer PTT exemption보다 어떻게 보면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시는 게 맞습니다. 신규 분양에서는. 그러면 이 뉴빌트를 사실 예정이라면 일단 이거를 먼저 중점적으로 네. 활용하시는 게 좋은 거겠네요. 네. 근데 뉴빌트에서는 사실 좀 혼선이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뉴빌트를 사면 GST를 내고 리셀을 사면 난 프로퍼티 트랜스퍼 텍스를 이젬션 받겠다. 둘 중에 택 1인데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저희가 또 영상도 찍었지만 GST와 HST를 first time home buyer들에게는 또 면제해주는 리베이트를 해주는 부분이 좀 생겼죠. 변호사님 그것 때문에 좀 바쁠 것 같은데 실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좀 없나요? 일단 엘리지빌리티 문제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GST, 새로 생긴 GST 리베이트 퀄리파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신규 분양을 이제 받으신 지 꽤 되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 5월 말 정도 전에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GST를 안타깝게도 내야 된다. GST를 내셔야 돼요. 네네. 내셔야 되는데 2025년 5월 이후부터 이제 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분이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GST 또는
property transfer tax만 내면 되는데 first time home buyer 중에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개 다 안 낼 수 있으니까 엄청 큰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이렇게 설명해주신 혜택에 대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링크를 남길 테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서 또 레귤레이션까지 체크해주면 더 좋으시고,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제 또 전문가분을 찾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확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PTT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PTT 같은 경우에는 그 existing property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first time home buyer들은 분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근데 이거는 또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배우자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배우자 카운트가 없네요. 네, 막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따로따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건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제 보려면은 그냥 정부 웹사이트로 가서 그냥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고객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로 딱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가 캐네디언 시티즌인지 아닌지 요거 하고 신분. 네, PR도 이제 되는 거고요. 워크 퍼밋은 안 됩니다. 네. 워크 퍼밋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1년 BC에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텍스를 가장 최근 2년을 BC 거주민으로서 세금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꼭 이미디어트 2년은 아니어도 되는데 최근 6년 안에 2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irst time home buyer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주 거주지로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마켓 밸류는 83만 5천 불 이하여야 됩니다. 해당이 되시는 고객님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1.24 에이커보다는 작아야 돼요. 집의 크기 또는 땅의 크기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근데 1.24 에이커면 거의 농장 수준이니까 네.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일반 주택에서는 거의 해당. 일반 주택은 불가능하죠 거의.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상업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가 비슷한 이런 거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확인해 주시고선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GPC주에서 이제 exemption을 딱 해줘서 8,000불을 안 내시는 거죠. 이게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진짜 첫 집 구매에 내가 들어가 살 거야 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 없고 저희가 설명드린 4가지 혜택 다 받으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애매한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걸리네요. 이번에는 모기지적인 부분도 분명히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케빈님 나오셨으니까 케빈님이 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은행권에서 first time home buyer들은 언제나 환영하는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열심히 일도 했고 다운페이도 모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꼭 아시면 좋을 게 일단 first time home buyer 중에 new built home을 구매하고 혹시 20% 미만의 다운페이를 하면서 몰기지 인슈런스를 쓰셨다면 그 다음 해에 이 인슈런스 프리미엄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말 꿀팁인데요. 사실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자, 만약 50만 불 신축 주택을 5% 다운페이를 구매하면 몰기지 인슈런스가 19,000불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25%를 돌려받으면 무려 4,750불입니다. 대신 이거는 본인이 신청해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일회성인 건가요? 맞습니다. 내가 몰기지 인슈런스를 냈고 1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내가 냈던 인슈런스를 돌려준대. 이 명칭이 이코 플러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그린한 에너지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인슈런스 낸 거 돌려받는 거니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혜택도 있을까요? 이게 사실 혜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first time home buyer들의 이 몰기지 최대 상환 기간, 영어로는 amortization인데 이게 이제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20% 이상 다운페이를 하시면 30년을 쓸 수 있었지만 20% 미만 다운페이를 하고 인슈런스 쓰게 되면 최대 25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몰기지 금액이 대략 15% 정도 줄었었거든요. 자, 이제는 인슈어드 몰기지를 쓰더라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페이를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몰기지 버짓도 줄어드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또 25년 상환 기간이라는 건 페이먼트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first time home buyer들이 집을 구매하는 어느 정도의 문턱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일단 first time home buyer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이빙을 통해서 다운페이도 모을 수 있고 몰기지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 궁극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첫 집 구매자들이 빨리 집을 살 수 있게끔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첫집 구매자들이 더 적은 다운 페이먼트로 더 넓은 상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겼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가지고 뭐 혜택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세금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다운페이를 모아라. 그리고 이 다운페이로 썼던 자금을 15년을 분할 상환으로 좀 효율적으로 다시 갚아라.
그리고 몰개지도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다운페이 알겠다. 근데 내가 30년까지 빌려줄게. 그리고 직접적인 세금 면제, 절세 혜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걸 단어로 정말 정의해서 막 마법 같은 혜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인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집을 구매하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클리어할 것 같습니다. 첫집 구매자가 모기지적인 부분도 분명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더 많은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생겨야죠. 맞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신 분들께서도 모든 혜택 다 챙기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혜택에 대해서 많이 나눠봤는데 고객님들께서도 이번에 집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조심해서 보시고 또 취할 건 또 취하실 때 조심할 거는 조심하시고 안전하고 신중하고 어쩌면 신나는 집 구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빈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뭐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first time home buyer라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뭐 AI 검색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완벽하게 알고 결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 같이 전문가들에게 솔직하게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해 주신다면 저의 의견을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미래법인 김세윤 변호사님 그리고 케빈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